로버트 레드필드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한 방송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십 마리의 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멕시코에서는 첫 인간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레드필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보다 인간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더 높다고 지적하며 사망률이 25에서 50% 수준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 5월 말 CDC는 3월 이후 세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를 확인했으며 증상은 열을 동반하지 않는 기침과 분홍색 눈곱이었습니다. 레드필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와 결합하는 능력이 갖춰질 때 팬데믹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와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소떼 감염이 발견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소와 돼지 축사 인근 폐수 처리장을 추적하여 바이러스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레드필드는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전염병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4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알선한 다크웹 거래 사이트 소유주 겸 운영자 두 사람이 시카고 연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38세의 토마스 파베이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28세의 리하임 해밀턴은 전 세계에서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엠파이어 마켓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다크웹을 통해 마약 밀매, 컴퓨터 사기, 액세스 장치 사기, 지폐 위조 및 돈 세탁, 도난 신용카드 정보 거래 등 2020년까지 불법 서비스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사이트에는 수천 명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익명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접속하여 불법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거래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7,50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광고업계에도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칸 라이언즈 광고제가 올해 시상식에 유머 부분을 신설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칸 라이언즈 주최 측은 유머 부분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고 기억에 남는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에 수여될 것이라며 이번 신설 부분이 재치와 풍자를 통해 특별한 연결을 창조하는 광고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4년에 시작된 칸 라이언즈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머 부분을 신설한 이후로 AI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광고업계의 창의성 위기를 꼽았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광고 이미지 제작부터 소셜미디어, SNS 광고 유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유머라는 영역에서 인간의 창의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은 AI가 종종 무례하거나 이상한 요소를 결합해 재미있는 광고를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번 유머 부분 신설이 광고 제작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광고회사 오길비 로리 서덜랜드 부사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AI도 농담을 만들 수 있지만 아직은 별로 재미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AI가 아직 인간적인 연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프랑스 남부 칸에서 열린 칸 라이언즈에서는 AI는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유머 부분 신설이 광고업계의 창의성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AI와 인간의 조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소위 미국의 국가 주치로 불리는 미 의무총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들 서비스에 술, 담배처럼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백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17일 언론 발표를 통해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후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미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여름 기준 청소년 연령대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이나 담배에는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는 뇌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령층인 청소년들에 대한 SNS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과 정부, 기술 기업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무총감의 이번 권고로 미국 안팎에서 아동 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17일 아침 시카고 북부 서버브 위네카 인근에서 요트 전복 사고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16일 50대 여성 2명은 미시간 호수에서 몇 마일 떨어진 해안을 항해하던 중 12피트 길이의 요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은 약 2마일을 헤엄쳐 타워로드 해변까지 도착해 즉시 경찰에 친구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위네카 소방서와 해안 경비대는 보트, 드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위네카 북쪽 해상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되었던 여성은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에도 한 남성이 시카고 플레이펜 인근에서 호수에 빠져 해안 경비대가 수색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16일 오전 나일스 골프 및 쇼핑센터 근처 노스 미러키 애비뉴와 노스 메릴랜드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86세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미러키 애비뉴를 건너가던 중 달려오는 도요타 차량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습니다. 도요타 차량 운전자는 66세 남성으로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며칠 전에도 미러키 애비뉴 교차로에서 테슬라 차량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한인들은 인근 교차로 통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